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감정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인데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회복 탄력성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존감을 키우는 것 중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자기 효능감과 그리고 회복 탄력성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것은요.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날 빵 하고 터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오늘요 제가 뭔가 자신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온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시적인 것은요. 일반적인 기분,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를 지탱하는 뼈대의 그릇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좀 오랜 시간 동안 long time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가운데 또 하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내가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도전하고 쌓고 하는 과정인데 분명히 내가 실패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이 실패라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실패를 마주하는 것은요. 그래, 나 이제까지 잘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수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 난 해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세요. 자, 회복 탄력성을 키울 때는요, 이겁니다. 제가 이거는 만든 단어인데 자기 유리화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유리화라는 것과 살짝 조금 경쟁하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자, 자기 합리화는 아시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 상황 탓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순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건데 대표적인 것은요. 이것은요. 관점이 현재 시점의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더 이상 힘들기 싫어 라는 관점으로 하는 자기 회피 현상을 자기 합리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사는데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미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내가 실패했잖아요. 이건 현재 관점이죠. 그런데 미래 시점 봤을 때 그래, 내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볼게. 이번에 내 실패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다시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라는 관점으로 바로 미래 관점이죠. 미래 관점으로 내가 노력이라는 행동을 내가 부여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삶이 하루하루가 내일에 대해서도 그 다음날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해서 관점이 좋은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유리화 관점을 하다 보면 뭡니까? 과정이 멈춥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나갑니까? 이어나가겠죠. 이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나 어떤 격투기 경기를 보시면요. 19전 17승 2패 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9개 경기를 했는데 2번의 실패를 했지만 17번의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17승이 나왔는지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숫자가 17승이 아니라 2번의 패배에 내가 자기 유리화 관점으로 내가 이번에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술이 내가 부족해서야 라고 하면서 이 훈련을 더욱더 빡시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에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서 바로 17승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가 너무 많거든요. 100%. 그래서 이러한 특징 같은 경우는 계획표를 잡았을 때 9시부터 10시 내가 10시부터 11시 했는데 몇 분이라도 내가
계획했던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거. 왜? 뭔가 100% 위에서 뭔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싫어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무기력증이 오면서 에이 역시 난 해도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어설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경기 끝났잖아요.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농구잖아요. 경기 끝나고 경기 졌어요. 졌는데 혼자서 빈 농구장에서 공을요. 슛을 넣어요. 슛을 넣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래 10골을 내가 다 넣으면 이제 가야지 라고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10번 다 연속으로 10골을 다 넣었을 때 간다고 하는 것은요. 아 정말 괜찮은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0번 연속 내가 골을 넣겠다. 두 골, 3골, 4골, 5골 실패. 다시 한 골, 2골 실패. 한 골 실패. 안 되겠네. 그냥 가버린다면 회복 탄력성 키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대하는 태도, 대하는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미래 관점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면 바로 회복 탄력성은요. 아무래도 상승 구도를 달리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상승되면 자존감을 키우는 바로 그 기나긴 과정 동안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바로 이게 뭐냐? 기름 가운데서도 고급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절대 상처, 감정으로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 감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감정의 힘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9월 마지막 주 여러분께 좋은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10월달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